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좌익 정권이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과 윤석열 전 대통령 지키기 운동을 벌여온 황교안 전 총리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조은석이 주도하는 소위 내란 특검팀은 황교안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경찰은 황 총리가 창립했던 부방대 임원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이재명은 현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최 만찬에 불참하면서 밖에서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면서도 집안에서만 큰소리치는 사람을 의미하는 이른바 구들장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조은석의 소위 내란 특검팀이 오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경찰의 내란 선전 및 선동 혐의로 고발돼 이첩된 사건이라면서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열린 집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소위 국헌 문란 행위를 고무하거나 옹호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와 부방대는 지난 2월 문영배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 문영배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습니다. 황 총리는 3월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헌재가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을 모두 상실한 이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극좌단체인 촛불승리 전환행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내란 세력들의 헌법재판소 협박과 폭동사주 선동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황교안 총리 등을 소위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조은석 특검팀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고발된 의혹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소위 내란 특검팀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황교안 총리를 불러서 기자회견의 목적과 발언 취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에는 경찰이 부방대 전현직 임원진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정치보복 수사 논란을 또다시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에 부방대 영장을 들고 정식 등록된 지 이틀밖에 안 된 신당 자유와혁신 당사를 1차 압수수색에 논란을 야기했던 경찰이 이번에는 참고인으로 알려진 부방대 전현직 임원들의 자택을 찾아 또다시 휴대전화 등을 강제로 압수수색했다는 것입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오전 전국 각지에 있는 부방대 임원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서 이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앞서 부방대는 경찰이 1차 압수수색에서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는 강제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책임자 전원을 형사고발했습니다. 특히 당시 경찰이 부방대 전 대표인 황교안 전 총리, 현 자유와혁신 당대표의 혐의라고 제시한 증거들이 모두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증거와 관련된 것들이어서 정치수사 논란이 촉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이번 24일에 압수수색을 벌인 부방대 전현직 임원진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황교안 총리의 혐의를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황 총리를 돕던 이들을 무리하게 강제 수사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부방대 임원은 경기도 일산 고양시와 부산 인천 등 각지에 있는 부방대 임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어느 임원은 집 앞으로 경찰관 3명이 찾아와 핸드폰을 요구했고, 다른 임원은 식사 중에 들이닥쳤으며
또 다른 임원은 소방관을 불러 문을 강제로 열겠다고 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사자들이 연락이 안 돼 피해 규모가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5명 안팎의 임원이 대상인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경찰의 부방대 임원진 압수수색과 관련해 황교안 총리는 부방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또 들어왔다. 이것은 수사를 위한 수사가 아니다. 나 황교안을 잡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면서 부정선거와 싸운 부방대를 잡겠다는 불법적 보복수사라고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경찰은 황교안 총리가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 출마할 때 부방대 전국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겠다면서 수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황 총리는 경찰이 8월에 압수수색하며 제시한 증거물들이 모두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었는데도 선관위를 수사하지 않고 부방대를 수사하고 있다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과 나를 겨냥한 수사는 미국 바이든 정부 당시 트럼프 직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마구잡이로 수사했던 것과 다름없는 자기 발등찍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매장하겠다는 저들의 저의와 의도가 보인다면서 그러나 나는 매장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것이다. 죽으면 죽었지 매장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말레이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의 행보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재명이 현지 시간 26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아세안 정상 실무 만찬에는 또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각국 정상들이 회의장에 도착해서 호스트인 말레이시아 총리와 서로 인사를 하거나 혹은 사진을 찍고 있는 화면 영상에 이재명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이 분명히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무슨 연설까지 했다는 한국 보도는 나오는데 실제 현지의 영상에는 이재명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아세안 정상 실무 만찬이 진행됐지만 이재명은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이른바 동포만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트럼프 주최 만찬 불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 참석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련한 정상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하순 이재명이 미국을 방문해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앞에서 아주 눈에 띌 정도의 아부와 아첨을 한 이후에 그리고 그 당시 무슨 약속이 파기됐니 마니 하는 이런 논란이 이후 이어지면서 의식적으로 이재명이 트럼프를 만나는 기회를 피하고 있다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 같은 한국 좌파 정권의 소위 구들장군 논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구들장군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은 영남 지역,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방언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제대로 힘을 쓰지도 못하면서도 자기 집안에서만 큰 소리 치는 사람을 구들장군이라고 합니다. 영남 지역에서 그 남자는 전형적인 구들장군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부인이나 어린 자식들에게만 온갖 큰 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리는 아주 찌질하고 비겁한 남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역대 좌파 정권, 특히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정권을 경험하면서 구들장군이란 말을 떠올리곤 합니다. 국내에서는 권력을 앞세워서 온갖 무도한 짓을 서슴지 않지만 한국 땅만 벗어나면 한없이 초라하고 한심하고 비굴한 모습에 딱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현 정권부터 2025년 10월 현재 이재명 정권까지 최근 20여 년간 한국의 대통령을 맡았던 사람은 모두 6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권은 좌파 정권이었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은 우파 정권 또는 비좌파 정권으로 분류됩니다. 공교롭게도 6명 중에 좌파가 3명, 비좌파가 3명으로 같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6명의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거나 외국 정상들과 만날 때 모습은 확연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미국이나 유엔 방문 때 모두 큰 환대를 받았고 외국 정상들과도 활발하게 어울렸습니다. 외국 정상들이 한국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나누려고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모습도 두드러졌습니다. 미국 의회나 유엔 총회 연설 때는 많은 외국 인사들이 경청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 대통령인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의 외국 방문 모습은 상당수 한국인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지구촌에서 한국 여권의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3명의 최근 좌파 대통령, 특히 문재인, 이재명 정권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외국을 방문해도 홀대받기 일쑤였고 여러 해외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는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다른 해외 정상들과 어울리지 못해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뻘쭘히 혼자 서 있는 모습이나 미국 공항에 한국 대통령 전용기가 도착해도 비중 있는 인사가 영접 나오지 않고 한국의 고위 관료가 미리 준비해간 카펫을 스스로 까는 총극도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문재인이나 이재명은 아마 영어도 거의 못하는지 제대로 외국 인사들과 기본적인 대화를 하는 모습도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해외에 나가면 미리 준비한 A4 용지 없이는 외국 주요 인사들과 단 5분도 제대로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8월 하순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났는데 그때 이재명이 트럼프 앞에서 보였던 노골적인 아부는 TV를 통해 이를 지켜본 많은 한국인들의 낯을 화끈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한없이 작아지는 문재인, 이재명 정권이었지만 구들장군답게 한국에서는 공포 분위기의 살벌한 폭정과 실정이 두드러졌습니다. 거짓과 광기의 산물인 사기성 탄핵 정변으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2017년 문재인이 정권을 장악한 뒤 해외에서 조소의 대상이었던 소위 촛불혁명과 적폐청산을 주장하면서 얼마나 무도한 짓들을 많이 저질렀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온갖 수모를 겪었던 이들의 피 맺힌 고통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소위 내란몰이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재 이재명 정권도 문재인 정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진 않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과반수 의석을 무기로 급조된 살아있는 권력의 충견이라는 질타가 쏟아지는 소위 3대 특검, 조은석의 소위 내란 특검, 민중기의 소위 김건희 특검, 이명현의 소위 최병 특검에 무리하기 짝이 없는 수사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정치 수사이자 과잉 수사입니다. 특검을 주도하는 민중기, 조은석, 이명현 등의 자질, 역량, 도덕성, 좌편향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상의 사법부와 검찰청 구조를 통째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경하려고 획책합니다. 여기에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대한민국의 본질적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위험한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성명을 통해서 여수반란 사건 반국가 세력에 동조하는 이재명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는 만큼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가 아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더는 존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정권 하에 한국은 이미 상당 부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마두로 독재와 비슷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변수까지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국인들은 베네수엘라인들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비극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 갈등이나 세대 갈등, 계층 갈등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그런 수준의 갈등보다 훨씬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엄청난 국가적, 국민적 참극과 파멸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최소한의
제대로 정신 박힌 국민이라면 공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가 열차를 타고 지나고 있는 터널 저편에서 희미하게 보이고 있는 불빛이 터널의 출구에서 비치는 햇빛이 아니라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다른 열차의 불빛이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